Ladies and gentlemen, Sir James Dyson. Why don't we just take a seat? Yeah. Go ahead and take a seat. Well, I'd just like to say how excited I am to be here and how nice it is to see you all today. So, hello. Okay, I'll just like to give a brief introduction of Sir James Dyson, but you already know him from the popular products. Now, as you all know, Sir James Dyson is the founder and chief engineer at Dyson, and Dyson is a technology leader admired by so many around the world. It all started when he invented the world's first bagless vacuum cleaner with Cyclone technology. And it took him 5 years, 5,127 prototypes to perfect it. Yes, I mean, at first I was designing high-speed landing craft and vehicles that went across the water. But that was fun, but I wanted to do something for the home, something that everybody uses every day. And luckily, there's lots of things wrong with everything we use every day. We sometimes accept it, and we accept that they don't work very well. But it's really interesting developing technology and then suddenly seeing somewhere that you can apply that technology. Right. I mean, the hairdryer is a good example. Oh, it's perfect. I use it every day. Oh, good. Thing is not to think like everybody else, because if you think like everybody else, you're going to do what everybody else does. And if you're starting out, you've got to be different. So you've got to be prepared to be different, to think differently, and to make mistakes, and to be a pioneer. 다이슨은 아무나 만들던, 누구나 만들 수 있던 선풍기,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이런 걸 만들어서 팝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10배 정도 값이 비싸요. 선풍기가 날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날개 없는 선풍기로 접근을 해서 레드오션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레드오션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죠.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그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소함과 디테일이 기회다. 아이디어와 특허는 시장의 지도를 사실은 바꿉니다. 시장의 지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건데 미래 시장은 아이디어하고 이를 보호하는 특허를 통해서 경쟁하는 시장이 될 거고요. 조선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든 자동물식의 흥경각 옥루입니다. 어떤 역사,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1438년에 장영실에 의해서 자동물시계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흥경각 건물 안에 있었던 자동물시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흥경각루 또는 흥경각 옥루라고 이름을 갖다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에너지원 자체가 수차에 의해서 동력을 얻게 되는 큰 특징이 있고요. 진자 장치가 그 당시에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시에는 자시에 속하 있는 쥐 형상의 인형이 올라오게 되면 뒤에는 구멍에 있다가 옥녀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시각적으로 시간을 갖다 알려주는 기능. 흥경각 옥루는 농사 짓는 모습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농사 짓는 모습을 갖다가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종에게 그 농사 짓는 그런 어려움을 알려주는 역할도 있었지만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세종의 꿈도 거기에 바로 스며 있다. 과학 조선의 그런 꿈이 거기에 스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보신 흠경각 옥루를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세종시대 1438년이었죠. 이번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581년 만에 복원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장영실입니다. 흠경각 옥루는 왕을 위한 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시계고요. 흠경각 옥루와 해시계, 이 발명품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 장영실입니다. 이만하면 국립중앙과학관에 제 동상이 세워질만 하죠. 우리나라는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왜 5월 19일인지 아시나요? 1441년 5월 19일 세종대왕님께서는 이 치구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발명의 역사에 있어서 저와 세종대왕님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구기 이전에는 어떤 빗물의 양을 갖다가 정확히 계측을 할 수가 없었죠. 눈대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그런 기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측정을 했었었는데 치구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의 그 비가 내리는 현상에 의해서 그 빗물의 양을 기계식으로 정확히 계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는 이태리의 가스텔리가 측정한 것보다도 200년 앞서서 벌써 그 조선시대 때 그 세종의 아들인 문종에 의해서 이 치구기가 확립이 됐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연간 출원하는 특허 양이 21만 건인데 21만 건이면 세계 4위입니다. 근데 인구 1인당 특허 출원 건수로 보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국민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과연 장영실의 후손답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이 말입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참 어렵겠죠. 이 발명을 토대로 특허를 신청하는 건데 이 과정들이 보통 사람이 하긴 좀 어려운 걸까요? 발명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주 평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육으로 발명을 접했던 사람이라.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어쩌다 발명의 세계. 제가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발명가입니다, 아이디어맨입니다 이런 수식어보다는 이제 사업가입니다라고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대통령을 이제 이후 대통령님들 다 만나 뵀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발명 때문에 사실 많이 만나 뵀었고 창업 때문에도 이제 청년 창업으로 만나 뵙기도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꿈 있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혹은 취직에 대한 계획들 갖고 계시죠? 근데 저는 사춘기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인생 뭐 있나? 아니 모르겠다, 무념무상. 그냥 어떻게 살면 어떻게 가겠지, 뭐 그냥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분 만나면서 제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예요. 발명반이 있길래 저기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다가 올 수 있겠다 싶어갖고 발명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속된 말로 빡셌어요. 선배들이 막 일주일에 막 10개씩 아이디어 만들어 와. 아이디어 노트에 해와. 쥐들도 안 하면서. 근데 우연찮게 그런 선배들 손에 이끌려서 발명대회를 나갔어요. 1학년 1학기 때 장려상을 받았어요. 상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근데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저는 그때 탁 터졌죠. 발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맞잖아요. 난 발명 대회만 나갔을 뿐인데 돈이 꼴등으로 상 받았는데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발명이란 아르바이트야. 그때부터 발명 대회를 주구장창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대회도 나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상이라고 하는 특별상도 받았어요. 그때 9시 뉴스에도 막 나왔어요. 이런 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대회 나가서 상 받고 했던 것들은, 그리고 제가 발명을 학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타고난 발명가가 저는 아니에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발명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원래 없던 거를 저희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뭐 재밌어요. 발명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화되고 창업에 대한 얘기도 직접 들으니까 더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평범한 소년이 발명가로 거듭난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에 열광하는 미래 발명가들의 얼굴을 보다가 취재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발명을 한번 해볼까? 특허를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옷은 보통 단추나 지퍼로 여미죠. 그런데 단추는 일일이 잠갔다 풀었다 해야 하니 번거롭고 지퍼는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뭔가 제3의 방식이 없을까요? 옷을 여미는. 일단 시장 조사 차원에서 저는 패션 산업의 메카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옷들이. 근데 이런 거 달면 진짜 옷의 격이 확 달라지겠어. 이 단추, 이걸 솥불로 만들어요? 이런 걸? 솥불로 만들어요. 하얀 건 솥뼈로 만드는 거. 이게 하얀 건 솥뼈고 이건 솥불이고요. 네네. 얘는 물솥불이고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그 자크랑 단추로 옷을 여미잖아요. 네네네. 근데 혹시 좀 다른 방법으로 여밀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다 자크하고 단추만 쓰잖아요. 매듭 단추? 매듭 단추? 매듭 단추는 한복 쓰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다 똑같은 똑딱이. 똑딱이. 제 원단으로 싸서 하는 거. 취재 기자가 생각해낸 것은요. 옷을 여미는데 자석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옷단에다 자석을 넣어서 꼭꼭 꿰맨 후 자석끼리 맞물려 옷이 여며지게 하는 거죠. 패션이라곤 전혀 모르지만 나름 스케치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더운데 어떻게? 네, 그냥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분야가 다양하게 오시더라고요. 그 특허를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 여성 발명품 대회도 가봤는데 네. 나도 한번 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옷에 단추나 자크로만 옷을 이렇게 여미잖아요. 네. 아니 통으로 입는데 네. 저는 그 제3의 방식은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석이 어떨까 하고. 일단 제가 자석으로 옷을 한번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네. 가지인데요. 옷 여기 단면 있잖아요. 네. 그 단면에 자석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똑 붙게. 네. 그 아이디어 굉장히 재밌는데 네. 네, 여기도. 일단 검색을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떨려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특허에 대한 걸 검색하는 건 키프리스라고 하는 이 특허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키워드에 자석 단추라고 넣었는데도 자석이 들어간 단추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건 네, 상상하시던 그런 거랑 유사하신가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달라보는 형상이죠. 위치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단추로 이 옷을 여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석을 셔츠에도 넣은 걸 출원한 적도 있네요. 거의 그럼 구성 요소가 거의 같은 건가요? 지금 저랑? 네, 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아이디어들이 꽤 많네요. 굉장히 많은 편이 있죠. 저 고생 많이 했는데 시작부터. 이 상태로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특허가?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이 모두 다 상품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전 세계가 한국의 상품으로 범람이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특허를 많이 내는 나라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을 특허로 만드는 것은 좀 빈약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허를 내려면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번잡한 절차가 있고 또 특허를 낼 때는 출원료, 그다음에 등록이 될 때는 등록에 대한 비용, 그리고 매년 특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들이 막 기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가들한테는 부담이 되죠. 바코드도 굉장히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정말 혁신적인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바꾸는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고 파는 거의 모든 물건들에 다 바코드가 붙어 있고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물건의 가격이 나오고 관련 정보가 나오는 그런 이제 기술이죠. 이제 바코드의 처음 시작은 1949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식료품점에서 매출 장부 기록 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던 이제 우드랜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백사장에서 마이애미 비치죠. 백사장에서 뭐 휴식도 좀 취하고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으로 백사장에 이제 선을 이렇게 그은 것을 보고서 그 네 개의 선들이 굵기도 다 다르고 간격도 좀 다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바코드로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레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89년 이전에 바코드를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 정보를 스캔하고 관리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이 레멜슨이라는 사람이 그 특허로부터 버는 로열티 수입, 순수하게 로열티로만 받은 수입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가 1995년, 96년 그 당시인데 지금은 이제 이 CDMA 기술을 이동통신에서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퀄컴은 어떤 연구 조직 정도 있는 거의 벤처 기업이나 마찬가지 상태였죠.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이제 경쟁하던 유럽에서 사용하던 GSM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CDMA 기술로 우리는 가자. 독자적으로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좀 앞선 기술로 가보자 해서 퀄컴의 CDMA 기술을 채택을 해가지고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즉 디지털 이동 전화 시스템이 오늘 개통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DMA로 이동통신 전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만 우리나라가 퀄컴에 준 로열티가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에서 발전해서 시장을 만나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그 조약돌처럼 거대 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1999년 당시에 빌 게이츠가 전 세계 부호 1위였죠. 그동안에도 한동안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 1위 부호입니다. 근데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1990년대 아마존과 지금 아마존을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것 같습니까? 100배, 100배? 1000배, 예. 10,000배입니다. 10,000배. 네, 10,000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미리 저장해 놨다가 단추 한 번만 딱 누르면은 모든 결제 정보가 한 번에 입력이 돼서 처리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원클릭 서비스를 이제 특허를 확보를 했고, 오늘날 거대 정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600년대 영국이 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안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권리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니까 유럽의 그 발명가들 전부 영국으로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자기 발명을 보호받기 시작하면서 모인 기술들, 그 축적된 기술들이 1800년대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미래의 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연결되고 특허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쏟아지고 이 순환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곳이 금맥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그리고 특허로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지난한 과정인 것을 앞에서 이미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발명을 해서 특허까지 냈다 칩시다. 특허를 다른 말로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부자가 되는 일만 남았나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발명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명인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발명으로 열어갑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지금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하고 밝은 미래로 만들 수 있도록 발명인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총리님과 함께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편견을 깨고 싶었달까요? 어렸을 때부터 발명을 쭉 해왔고 그래서 지금 특허 하나와 실용신안 5개 그리고 상표권 3개, 디자인 특허권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올해 출원한 특허 또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16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발명의 날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저기 어딘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에 관하여 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발명과 사랑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발명과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발명과 사랑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발명이 사랑이라면 발명이 실제 제품이 되기까지는 사랑이 커가는 과정만큼이나 괴롭더라고요. 정말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시행착오는 항상 엄청났습니다. 사실 저는 실패한 사랑의 수보다 발명을 하면서 실패한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우여곡절 끝에 출원을 했는데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출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용화에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제품화 했을 때 사업비 망한 적도 있고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만약에 발명이 한 사람이라면 우리 이제 좀 헤어져 라고 정말 수십 번은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발명이 한 사람이라면 우리 이제 좀 헤어져라고 수십 번은 말했을 것 같다고 하네요. 특허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허를 내도 이게 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제가 창업을 지금 창업까지 이제 3번의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자금이 1억짜리 회사예요. 1년 만에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하늘이 노래요. 안 피던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요. 정말 1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월급 주고 뭐 시설 사고 뭐 하고 하는데 정말 금방 다 나가더라고요. 뭔가 창업을 하면 뭔가 다 대박이 나고 성공할 것 같았고 정말 세상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그냥 하늘이 노랗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돈까지 모든 길목들이 쭉 연결이 돼 있지 않고 댕강댕강 잘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Everyone, 1, 2, 3. 네,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여성 발명인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참석해주신 예빈 여러분의 힘찬 응원으로 2019 여성 발명왕 엑스포 그 화려한 막이 열렸습니다. 특허 내셨네요. 저는 안경은 안 쓰는데 선글라스를 쓰거든요. 근데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부피가 큰 케이스를 주고 또 안경 수건도 챙겨주시는데 이게 정리하기 너무 힘들고 부피도 커가지고 이걸 하나로 합쳐보자 해가지고 안경 수건으로 만든 파우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안경도 가볍게 보관하실 수 있고 이렇게 넣어서 되게 부피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경 실루엣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대로 작은 가방에 넣으셔도 부피 차지하지 않고. 처음에 아이디어 냈을 때 네. 나 이제 돈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하셨어요? 사실 좀 천 제품이어서 만들기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실 짜임으로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원단 자체가 신축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때 이거 냈을 당시에는 뭐였어요? 학생이었어요?
그 어려운 특허도 받았고 비교적 구하기 쉬운 천으로 만드는 제품이니까 시제품이나 실제 제품을 만들기도 쉬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난관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봉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자체 공장도 없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제작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다들 어려워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소홀히 대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저기 진짜 어렵게 찾다가 익산에 있는 이쪽 공장에 방문하게 돼서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시제품 샘플 작업도 계속 수정하면서 고쳐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2011년도에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런 벽을 만나고 또 시제품 샘플도 어느 정도 만들어 봤는데 그 퀄리티 부분이 계속 부족해서 한계를 해결하면 계속 벽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좀 중단을 했었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고 중단을 했다가 2018년도에 다시 시작을 한 거라서 좀 많이 오래 걸렸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전국의 많은 공장을 다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제품을 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연결해주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고 좀 연결해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로 하는 건데 이제 원형 틀을 넣고 이제 진공 주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얘 이렇게 이제 얹어가지고 이제 진공으로 밑에서 이제 압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요거는 저기 페트 재질. 페트쟁. 네, 페트병 재질이라서. 이거 그러면 한 개 출력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얘는 뭐 5분이면 돼요. 5분. 열 줘서 그냥 진공으로 흡입하면 되는데 이제 요 원형 틀을 먼저 만들어야죠. 네. 알약 지금 요 볼록한 거. 틀을 먼저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일단 3D 프린트 설계 신청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3D 프린트 저기 뒤에 있는 기계로 모형을 다 뽑아서 만든. 생각했던 거하고 그 시제품이 나온 거하고 좀 다르던가요? 일단 아니 생각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말 가깝게 나왔고 전부 학교에서 하면 학생은 공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도움을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일단 시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고쳐나갈 수 있는 게 되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 업체 이런 데 맡기면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 외부 업체는 돈만 비싸게 부르고 하니까 여기서 하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냥 무료로 3D 프린트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필요할까요? 이런 공간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확실히 창업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뭐 궁금한 애들은 찾아와서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공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밟으면 요게 불이 들어오고. 우리 지금 시작하는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들 새로운 생각과 과거에 있던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창의적인 DNA를 우리가 잘 개발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사회 구조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미래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하면 거기서 물건이 나온다 라는 간단한 도식으로부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토지, 노동, 자본이다. 더 줄이면 노동과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그건 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그런 철학이 세계 경제학을 지배했었는데 과거 20, 30년 동안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성장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는.
하지만 더 중요한 단계가 있죠. 실제 사업에 뛰어드는 단계 말입니다. 설계은행들이 네. 돈을 낸 거예요. 네. 그 청년 창업을 위해서. 네. 사회공헌 활동 일환이긴 한데 개별 은행이 이런 리스크를 테이크를 못 해요. 왜 예금자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초기 기업의 리스크를担고 그 기업들을 키워서 이제 시집 보내는 게 저희 일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저희는 구름이 캠스터디하고 온라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웹캠으로 자기 책상을 찍어가지고 서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 네. 자기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네, 라는 네.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같은 공부 종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아침 시간마다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더 열심히 하게 되나요? 네, 뭐 저희 합격자분 중에 한 분은 집중력이 원래 5분이었는데 16시간까지 집중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용한 다음부터. 관련된 특허는 뭐가 있어요? 기술 특허가 있는데 이렇게 9명 또 16명 또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특허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좀 젊은이들이고 대부분. 어떤 자격 요건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D-Day를 통과한 기업들. 그러니까 보통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D-Day에 올라오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우리 입주를 원하면 저희는 입주 기간 동안 입주 렌트를 안 받아요. 있는 동안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그 보육을 시켜줍니다. 모든 비용을 무료로.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D-Day라고 불리는 경연을 통과한 스타트업에게 창업 자금과 사무 공간, 사업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군요. 돈과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으로선 천군만마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죠. 한 달에 한 번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정되는 단 한 개의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발표하신 6팀 분들 오늘 반응은 괜찮을 것 같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청각장애인 분들께 수업 그리고 직장생활 등에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로.kr 채널에 접속하시고 D-Day라는 걸 입력하시면 아직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여기 원래는 전체 자막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보로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권민수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판 넷플릭스 트라이브를 운영 중인 더 트라이브 대표 전민수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구매 전에 알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들. 리스의 경우 평균적으로 계약 기간이 길고 렌터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쌉니다. 거기다 보험료나 유지관리 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이제 되파셔야 되면 뭐 감가상각 또 될 거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 비용이나 다 따졌을 때 저 가격에서 충분히 오버헤드 포함해서 승부가 나는 거니까. 저희가 구독 시뮬레이션을 굴렸을 때 한 차 정당 이제 BEP로는 이제 200일 정도 이제 구독이 운영됐을 때 이제 BEP가 형성이 되고요. 메디프레소의 김하섭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국내 최초로 한방 티캡슐을 개발하였고 여기에 호환이 되는 캡슐 전용 머신을 개발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의 한방차 그리고 블렌딩차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간단한 조작법만 익히면은 언제 어디서건 맛과 향이 좋으면서도 일정한 고품질의 다양한 차들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온 캡슐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차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편리해졌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걸 쓸까?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 좀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니즈,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니즈나 어떤 불편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기술 가진 팀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시장을 이야기하실 때 전체 시장을 그려놓고 이게 우리 시장이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쪼개고 보면 스타트업으로서 우리가 진짜 어드레스할 수 있는 시장은 더 작아질 거예요. 한방차 만드시는 메디플래스. 네, 축하드립니다. 메디플레소의 김하섭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BGM을 좀 깔아야겠어요. 지금 어색해서.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있겠고요. 디데이가 지금 보통 한 15대에서 20대 1, 그러니까 5팀을 올려요. 저희가 매월 5팀 올리는데, 그러면 5팀이 이제 올라와서 한 팀당 5분 발표하고 10분 동안 VC 업계 대표분들인데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15대 1에서 20대 1 경쟁률이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수 3수를 하고 오세요. 와, 정말 바늘구멍이네요.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복원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K까지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개발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처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고. 처음에 3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주택 청약 깨가지고 이거를 계속 저장하고 300만 원 가지고 막연하게 제가 키우는 강아지 제롱이 때문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더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시작하면은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아마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질문이나 질의를 들었을 때 빨리 답변을 주시는 거, 그게 최고거든요. 저희는 하루하루의 성장 속도가 다른 스타트업들이다 보니까 빠르게 피드백 주시고 빠르게 의견을 논의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4천만 원의 지원을 받으면은 4천만 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그 연봉을 주는 직원 한 명 고용해야 된다.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특허로 가기까지의 갖가지 장벽, 그리고 특허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장벽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리본도 달려 있어서 실내에서 이렇게. 여름에 많이 신는 덧신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년 동안 덧신 관련 특허만 30여 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마트나 백화점이나 97년도? 네. 지금 딱 20년 된 것 같은데. 미싱 세대 가지고 시작을 해서 신축이나 원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첫해 2,000장, 2,000컬레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2,000컬레가 이제 다 팔린 거지, 1년 안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것이 팔리는구나. 우리 제품이 한 1,000여 가지 되는데 지금 100개 이상의 특허를 내놓고 있는데, 특허를 내가지고 있어도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참 굉장히 그때마다 시장에서 가서 이제 그 중국 거 팔고 있으면 못 팔게 이렇게 막으면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워요. 이제 특허 제품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세관에서 그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국민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권리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뒤져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특히 많이 내는데, 특허를 침해당했다 그랬을 경우에 60%의 중소기업이 그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이겼다고 해도 받는 보상이 소송을 수행하는 비용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특허가 국가 전략의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각국을 보면은
특허청의 이름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특허청은 이름을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만들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본 총리실은 지식재산 전담관을 설치했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백악관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식재산이 단순한 기반을 넘어서서 지식재산 자체가 무기가 되는 세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기업가 정신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우리 킬러드라프 이야기죠.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시대 정신이 뭔가 물어보니까 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잘 살아보자, 헝거리 정신, 압축 성장, 실전팔기, 빨리빨리 다이나믹.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가.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희망을 젊은이한테 희망을 주는 길이다. 그 희망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런 사람을 성공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기업가 정치입니다. 초기 시장 진입은 빨리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려고 하는 마케팅 압박이나 이렇게 이상한 루머 하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어려워졌다가 또 죽을만 하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놔두면은 내가 다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어낸 게 성공은 속도 곱하기 혁신의 가치 나누기 시장의 기득권. 시장의 기득권이 무한되면 속도와 혁신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제로잖아요. 시장의 기득권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시장의 기득권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성공의 가장 큰 변수가 되더라. So I think what I would say is that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That is particular to smart cigarettes. My question is... First, the double first, and both those things. Back then I started a startup and somehow I survived and I'm doing it still. I'm currently studying like network graph and like machine learning stuff here as a graduate student as well. But not in order to survive, but in order to like thrive. I have this question for you. Can you please tell us about your trial and errors, as well as the mindset which allowed you to create inventions that make a real difference in the world? The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as an engineer is that it's a life of failure. Every day you're doing experiments and they all fail. But actually you have to welcome that because it's really exciting. When you see failure and you want to understand it and you want to overcome it, it's actually much more interesting than success. You sort of accept success and it's great and you feel good. But as an engineer, you have to accept failure and you have to be willing to experiment and experiment and experiment. So as an engineer, I wonder, where does your inspiration come from? For example, Dyson Supersonic, the hair dryer. Like what inspires such a radical redesign of a hair dryer? We studied the airflow that went. If you can imagine, that's the blade of the hand dryer. We discovered that very interesting things were going on with the air around the blade. It was inducing many times the airflow that was coming out of the blade to join it as it came towards your hands. And we thought that was really interesting. It was literally multiplying the airflow many times. When you start thinking about something like a new product, you might have one or two ideas for new technology, but then you start to rethink the whole product. How can I make the whole thing different and better? Thank you. So I think we need to rethink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I think it's important because if we don't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then everybody can copy it. And it doesn't create competition. It actually does the opposite. Because if everybody can copy it, then all products are the same. So there's no competition. What you really want is a lot of different technologies and different products so that the consumer has real choice about different technologies and different products. To anyone starting out, I would say that you must learn to experience failure. So when you're creating technology, you will get so many failures on the way. You know, it took me over 5,000 prototypes to make my system work. And the thing is not to think like everybody else. Because if you think like everybody else, you're going to do what everybody else does. And if you're starting out, you've got to be different. So you've got to be prepared to be different, to think differently, and to make mistakes, and to be a pioneer.